야, 니 뭐하냐? 지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건 불안감이었다. 그 말이 누군가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곤 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TV 드라마나 영화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을 뿐이었다. 설마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결혼 8년 차 35세 지연은 남편 태수와 7살 딸 서연이와 함께 겉보기엔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다. 아파트 34평,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꾸민 거실, 서연이의 그림들이 붙어있는 냉장고, 매주 갈아주는 꽃병의 장미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태수는 대기업 마케팅팀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보였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이었다. 키 180cm의 단정한 외모, 온화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다. 지연은 그런 남편을 자랑스러워했다. 그의 뒷바라지를 하며 집과 아이를 돌보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삶에 만족했다. 아침 7시, 지연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되었다. 태수에게 원두커피를 직접 내려주고, 서연이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주고, 저녁이면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던 평범한 일상. 주말에는 서연이와 함께 놀이공원이나 영화관에 가고, 가끔은 친정이나 시댁을 방문하는 것. 그것이 지연이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다. 엄마, 오늘 급식 메뉴가 뭐야? 아침마다 서연이가 묻는 질문. 아빠, 오늘은 언제 들어와? 저녁마다 태수에게 하는 질문.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지연에게는 행복이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말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남편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다.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라는 말과 함께 밤 11시, 12시에 들어오는 일이 늘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던 회식이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어났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예전에는 집에 와서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대충 던져놓곤 했는데 이제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갔다. 침실에서도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자는 태수를 보며 지연은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왜 휴대폰을 뒤집어 놔? 어느 날 지연이 물었다. 그냥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태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왠지 어색했다.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회사 일이며 동료들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던 태수였는데 이제는 그냥 그래. 별일 없어 라는 짧은 대답만 반복했다. 지연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요즘 프로젝트가 힘들어 라며 대화를 회피했다. 주말에도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던 태수였는데 이제는 피곤하다며 늦잠을 자거나 회사 일 좀 봐야겠다며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서연이가 아빠, 놀러 가자고 조르면 다음에 가자며 미루기 일쑤였다. 지연은 그런 변화들을 감지하면서도 애써 무시하려 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을의 그런 법이라고, 권태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혹시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때마다 지연은 자신을 다그쳤다. 8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한다는 건 너무 비참한 일이었다. 태수는 성실한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다. 바람을 필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작은 단서.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세탁물을 세탁기에 넣던 지연은 태수의 셔츠,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낯선 영화 티켓 2장이 나왔다.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라라랜드 재개봉작이었다.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 보니 바로 어제 저녁 7시. 태수가 오늘은 야근 때문에 늦을 것 같다고 말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야근이라고 했는데 왜 영화관에 있었을까?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다. 손에 든 티켓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봤다. 혹시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간 건 아닐까? 야근을 일찍 마치고 스트레스 해소 차 영화를 본 걸 수도 있어. 그런데 왜 2장이지? 동료 중에 누군가가 표를 끊어준 건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 속삭였다. 2장이야. 왜 굳이 2장을 산 거지? 그리고 왜 이런 걸 숨겼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스로를 달랬다. 설마, 아닐 거야. 태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단순한 오해일 거야. 하지만 그날 저녁, 태수에게 영화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만약 정말 단순한 일이라면 자신이 남편을 의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부끄러웠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일 없는 듯 저녁을 차려주고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려 했다. 오늘 야근 많이 힘들었어. 지연이 물었다. 좀 힘들었어. 새 프로젝트 때문에 자료 정리하느라. 태수의 답변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다. 예전 같았으면 야근이 힘들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힘들었는지 설명해 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다. 그 후로도 비슷한 흔적들이 이어졌다. 일주일 후에는 지갑 속에서 발견한 고급 호텔 커피숍의 영수증이었다. 아메리카노 2잔과 케이크 하나. 날짜를 보니 토요일 오후였다. 그날 태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었다. 토요일에 회사에 간다면서 왜 호텔 커피숍에 있었을까? 그것도 누군가와 함께. 또 다른 날에는 낯선 향기가 배인 셔츠를 발견했다. 지연이 평소 사용하지 않는 향수 냄새였다.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젊은 여성이 즐겨 쓸 법한 향이었다. 지연은 그 냄새를 맡으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보, 이 셔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냄새? 아, 엘리베이터에서 향수 진한 사람이랑 같이 타서 그런가 보다. 태수는 별것 아닌 듯 대답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지연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향수 냄새가 셔츠에 이렇게 진하게 벨 정도라면 그 사람과 꽤 가까이 있었다는 뜻이 아닐까? 결정적인 단서는 며칠 후에 나타났다. 태수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다. 태수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고 지연은 무심코 화면을 보게 되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지연의 세계는 흔들렸다. 하트 이모티콘까지. 이건 단순한 동료나 업무상 연락이 아니었다. 태수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기 전에 메시지는 금세 삭제되었지만 지연은 분명히 봤다.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혼 8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작은 단서들로 인해 무너져가고 있었다. 지연은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혹시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건 태수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흔들리는 신뢰. 지연은 점점 남편의 눈을 마주보기가 힘들어졌다. 태수가 늦게 들어와 회사에서 회식이 길어졌다고 말할 때마다 지연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입에서는 고생 많았네라는 말이 나오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회식이었을까라는 의심이 끌어올랐다. 의심이 쌓일수록 마음은 병들어갔다. 음식 맛이 없어지고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다. 거울을 보면 야윈 얼굴과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깊어진 다크서클이 보였다. 엄마,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아픈 거야?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을 때마다 지연은 억지로 웃어 보이며 아니야, 괜찮아라고 대답했다. 아이만큼은 이런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이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떠들지 않는 엄마, 아빠와 대화가 줄어든 가정 분위기. 아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다. 엄마, 아빠 왜 요즘 같이 안 웃어? 어느 날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의 가슴이 미어졌다. 아이까지 이런 걸 느끼게 하다니. 자신이 너무 티를 낸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다. 이대로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확실히 해야 했다. 그래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연은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태수의 차에는 전후방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차 중에도 녹화가 되는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다. 태수가 출근한 후 오전 10시경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 평소에는 별일 없이 타던 남편의 차가 이상하게 무섭게 느껴졌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블랙박스 모니터를 켰다.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가 힘들었다. 최근 며칠간의 녹화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평범한 운전 장면들이었다. 출퇴근길, 주차장에서의 모습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저녁 파일에서 지연은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다. 낯선 여인과 함께 웃으며 차에 타는 태수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여자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젊고 예쁜 여성이었다. 긴 생머리에 날씬한 체형, 세련된 옷차림. 태수는 그 여자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고 있었고 여자는 고마워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태수의 표정이었다. 그는 그 여자를 바라보며 지연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연애할 때의 그 설레고 즐거워하는 표정 말이다.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년 같은 모습이었다. 블랙박스 화면에서 두 사람은 뭔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태수는 여자의 손에 뭔가를 건네주기도 했다. 그리고 차가 출발하기 전 두 사람은 잠깐 키스를 했다. 짧지만 분명한 입맞춤이었다. 그 순간 지연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작은 신음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왔다. 블랙박스 화면이 흐려 보였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8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그것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 온 일일까. 지연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목 놓아 우는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메아리 쳤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배신감, 분노, 슬픔, 절망감이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다. 계획과 준비. 지연은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친한 친구들에게도, 언니에게도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차라리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다. 아직은 너무 아팠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 들었다.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부족했다. 혹시 변명의 여지를 줄 수도 있고 태수가 부인할 수도 있었다.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지연은 인터넷을 통해 불륜 조사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봤다. 사설 탐정 사무소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고 싶지도 않았다. 스스로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태수의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언제 늦게 들어오는지, 어떤 핑계를 대는지, 휴대폰을 언제 자주 보는지, 마치 탐정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처참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결혼 8년 차에 남편을 미행해야 하다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고 싶었다. 이 지옥 같은 의혹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확실히 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을 관찰한 결과 태수는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들에는 평소보다 옷차림에 더 신경 쓰고 향수도 뿌리고 나갔다. 예전 같으면 눈치채지 못했을 작은 변화들이었다. 현장으로 다음 주 화요일, 태수는 예상대로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늦게까지 있어서 아마 10시 넘어서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평소 같았으면 알았어. 조심해서 들어와 라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연은 서연이를 평소보다 일찍 재우고 이웃집 김 이모님께 잠깐 봐달라고 부탁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야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다. 김 이모님은 흔쾌히 승낙해 주셨다. 오후 7시, 지연은 태수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마스크와 모자로 변장을 했지만 혹시나 들킬까봐 가슴이 두근거렸다. 회사에서 나오는 직장인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태수를 찾았다. 8시쯤 태수가 회사에서 나왔다. 평소보다 차려입은 모습이었고 걸음걸이도 어딘가 들떠 보였다. 지연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택시를 타며 뒤쫓아갔다. 저 검은색 소나타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마시고요. 택시 기사분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지연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태수의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다. 회사와는 반대 방향이었다. 역시 거짓말이었구나. 지연의 예상은 적중했다. 30분 정도 달린 후 태수의 차는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멈췄다. 지연은 멀리서 내려서 지켜봤다. 잠시 후 젊은 여성 한 명이 레스토랑에서 나와 태수의 차로 다가갔다. 블랙박스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태수는 여자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었다. 연인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 자연스럽고 친밀한 모습이었다. 지연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지만 끝까지 확인해야 했다. 또 다른 택시를 타고 그들을 따라갔다. 태수의 차는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로 향했다. 5성급 호텔의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지연은 호텔 로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봤다. 태수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무언가 절차를 밟고 있었고 여자는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연인처럼. 체크인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확실한 현실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했다.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해야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결정적 순간. 지연은 호텔 로비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 마음은 지옥 같았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지로 버텼다. 중간에 몇 번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했다. 호텔 직원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로비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앉아 있으니 자연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커피는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다.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다. 옷차림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과 분위기에서는 무언가 달라진 게 느껴졌다. 더 친밀해진 것 같았고 여자는 태수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최후의 확신을 얻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두 사람이 주차장으로 향하자 지연도 서둘러 뒤따라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다.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듣고 싶었다. 기둥 뒤에 숨어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교 섞인 목소리였다. 나도 그래.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해. 태수의 목소리였다. 지연이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다정하고 부드러운 톤이었다. 근데 괜찮은 거야? 집에 늦게 들어가면 의심받지 않을까?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요즘 야근이 많다고 해놨으니까 지연이는 의심 같은 건 안 해. 너무 순진해서. 태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 순간 지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순진해서라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자신을 바보 취급하며 뒤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그래도 조심해야 해. 여자들은 눈치가 빨라. 여자가 말했다. 아니야. 우리 지연이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집에서 애나 돌보고 있으면서 바깥 일에는 관심도 없어. 그냥 착하기만 한 여자야. 태수의 말에는 어딘가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8년 동안 그를 믿고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자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럼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어? 여자가 물었다. 물론이지. 화요일 저녁에 보자. 이번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자. 태수가 여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장면까지 봐야 했다. 두 사람은 차 앞에서 포옹을 했다. 그리고 길고 진한 키스를 나눴다. 지연이 보기에도 진심이 담긴 키스였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감정이 개입된 관계라는 게 명확했다. 여자가 자신의 차로 가고 태수가 차에 타려는 순간 지연은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 없었다. 지연은 기둥 뒤에서 나와 태수에게 다가갔다. 태수는 차 문을 열려다가 지연을 보고 얼어붙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갑게 울려 퍼졌다. 8년간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다. 무너진 가정. 지연아? 태수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지며 창백해졌다. 너 왜 여기 있어?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걸 보러 왔지. 지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다. 변명할 말을 찾고 있는 것 같았지만 현장에서 붙잡힌 상황에 할 말이 있을 리 없었다. 얼마나 오래된 일이야? 지연이 물었다. 지연아, 들어봐. 이건 얼마나 오래됐냐고 물어봤어.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차장에 메아리가 울렸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석 달. 아니, 4달 정도. 4달. 지연이 처음 이상함을 느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게 오히려 더 슬펐다. 그 여자는 누구야? 회사 후배야. 마케팅팀에 새로 들어온. 나이는 28. 지연보다 7살이나 어린 여자였다. 젊고 예쁜 여자.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순간의 실수였어. 잠시 흔들렸을 뿐이야.
지연아, 내 말 좀 들어봐. 태수가 다급하게 말했다. 순간의 실수가 4달 동안 계속돼. 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거짓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다. 사랑해? 지연이 물었다. 뭐, 그 여자를 사랑하냐고. 태수는 또 한 번 침묵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지연은 태수의 얼굴을 똑똑히 쳐다봤다. 8년 동안 사랑했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다. 아니, 적 같았다. 집에 가자. 지연이 말했다. 집으로 가는 길, 2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각자 차를 몰고 갔지만 지연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서연이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집에 도착해서도 침묵이 계속되었다. 서연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김 이모님은 별일 없었어요 라며 돌아가셨다. 거실에서 마주 앉은 2사람.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지연에게는 그 말이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이미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언제부터 사랑하지 않았어? 지연이 물었다. 그런 게 아니야. 너를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도 사랑하고 그 여자도 사랑한다는 거야?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면 나는 가족이고 그 여자는 사랑이라는 거야? 그 말에 태수의 얼굴이 움찔했다. 지연의 추측이 맞아떨어진 것 같았다.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동안 나는 뭐였어? 집안이라는 가정부. 아이 돌보는 베이비시터. 그런 게 아니야. 너는 내 아내고 내 아내를 배신하면서 다른 여자와 잠자리까지 가져. 태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사실 변명할 말도 없었다. 그날 밤 지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태수는 거실 소파에서 잤다. 침실에서 함께 자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했다. 이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2편의 계속.